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르며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온종일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이고요. 동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도 오늘 밤 해제가 되겠습니다.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민주노총 노조 간부 해고 사태가 노동계에 강한 반발을 부르면서 연말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도 가세해 포스코의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 징계라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최근 민주노총 산하 노조위원장과 간부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 5명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명백한 부당 징계라며 포스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사측이 징계 사유로 된 포스코 인재창조원 무단 침입 사건은 사측의 부당행위 현장을 확인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아직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문제 삼아 노조 간부들을 대량 해고한 건 노조 탄압이 목적인 불법 부당노동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스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 과도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됩니다. 두 정당은 이번 징계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경영 이념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3,300여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고로 답할 것이 아니라 3,300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두 정당은 포스코가 부당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 탄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앙당과 협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와 일본 교토 간 천년고도 백길 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과 윤병길 의장, 김석기 의원은 일본 교토부 지사와 교토시장을 잇따라 만나 경주교토 간 백길 연결 사업 협력과 두 도시 간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주와 교토 간 백길 연결 사업은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의 부추 주산지로는 포항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주 지역 부추가 상품화 사업에 나서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부추 농업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주의 부추 작업장. 밑동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품질 유지 기간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예냉 창고에서 24시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부추를 밭에서 수확한 뒤 곧바로 도매상에 넘기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처리해서 나간 상품이 한 10% 정도의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추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단가가 많이 하락하자 품질 향상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주 부추는 포항에 비하면 한참 늦은 후발주자지만 가공과 유통 과정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공동 사업장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밭에서 작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화 사업을 해서 이제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게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150여 농가가 140헥타르에 달하는 부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강동과 천북면 지역이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경주가 포항을 넘어 새로운 부추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21회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 호미곶 새천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호미곶의 새빛, 포항의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거리 노래방을 시작으로 창극 마당놀이 호미곶 효녀 심청전과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포항 방문회해 선포 퍼포먼스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시몹도 연출합니다. 포항 MBC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지역 단체장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보수 일변도인 지역 정치 세계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 단체장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선 이철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보수 후보 간 경합을 벌인 경북교육감 선거에선 임종식 후보가 경북교육감에 올랐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선 44%인 10명이 교체돼 변화의 바람이 컸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구미 한 곳에서 승리했고 자유한국당이 17곳, 무소속이 5곳을 차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중 경주와 울진, 울릉에선 새롭게 단체장이 교체됐습니다. 경주시장 선거에선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가, 울진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울릉군수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 김병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에선 이강덕 후보가 허대만 후보를 누르고 재선 고지에 올랐고 영덕구수 선거에선 이희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수 일변도의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 세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 세력을 몰락에 의한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약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단체장이 많이 바뀌었지만 대부분 야당 소속이어서 정부와의 관계, 국비 예산 확보 등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는 2020년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경주시 간포항 일원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명품 어촌 테마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송대말 등대 일원과 간포항 친수공간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간포항 근대 사거리와 지역특화 테마거리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탁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명단 공개와 제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승진 인사의 경우 사업부서나 경무부서 근무자를 적극 발탁하고 전보 인사는 2년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인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권이나 노조 등 이익단체를 통한 청탁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투명한 인사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요즘 한국당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한 뒤 공모를 시작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정치인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걸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말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을 이끌던 유성걸 전 대구시당 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보수 재건 그리고 보수 개혁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했던 이명규, 배영식 전 의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3명 모두 현재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에서 과거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들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섰지만 정작 참신한 인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21번 그 자리를 누구를 메꾸냐는 게 이제 성공 여부가 달리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좀 참신한 사람, 신망이 높은 분들이 들어와야지. 보수 정당의 인적 쇄신이 자칫 정치적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의 복귀 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변화된 그 인식이라든가 시민 의식을 아직까지 그 자유한국당이 캐치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로 새누리당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끌어온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새로운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인적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은 방류수의 수질 기준초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물반응조 증설의 결정적 이유가 시민들이 배출한 오수가 증가한 탓이 아니라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농축수의 유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포항시는 수질 오염의 원인부터 규명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농촌 지역 재래시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라진 재래시장을 35년 만에 다시 개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봉화 낙동강 첫마을 명호장인데요. 성나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열린 낙동강 첫마을 장터. 다양한 생활용품과 시골 장터 먹거리까지 흥겨움이 넘칩니다. 싼 물건을 고르는 손님과 장군 간의 흥정. 넉넉한 인심과 풍성한 볼거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요 가까우니까 요 더 좋지 뭐요. 온갖 거 요 구경도 할 수도 있고 뭐 생선 같은 것도 많고 뭐 싱싱하니까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어르신들은 30-40년 전 장터의 추억에 잠겨봅니다. 사람 많았어요, 많았어요. 사람 못 다녔어, 많아가지고. 이래 밀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볼거리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 장날 아침에 오게 되면 하루 종일 지내다가 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35년 전 인근 봉화는 물론 영주와 안동, 태백, 울진에서까지 장군들이 모여들던 낙동강 첫마을 장터. 교통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인근 봉화장 등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명호 면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다시 개장했습니다. 35년 만인데 8일과 18일 등 10일마다 장이 섭니다. 지역 주민들의 농산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의 명호를 널리 알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호 재래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옛 추억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낙동강 첫마을 장터가 35년 만에 주민들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 흥겨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독도에 설치된 인공 조형물이 모두 96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인공 조형물은 당초 위령비와 영토 표석 등 21점으로 알려져 왔지만 독도박물관이 정밀 조사한 결과 관측 장비와 각성문 등 75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 인공 조형물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라며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과 군의회가 참여하는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협의체가 오늘 울진군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됩니다.
내일 첫 회의에서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 재개 공론화와 전국민 여론조사 실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체는 울진군의 요청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울진을 방문하면서 결성됐는데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음주운전 사고로 단속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의 영향까지 더해져 출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 단속 현장에 최보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출근하는 차량들로 도로가 붐비는데요. 그런데 제 뒤로는 통상 밤에나 볼 법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보가 좀 물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단속을 시작하고 10분 만에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자, 이거 좀 넣으셔가지고요. 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6%로 훈방 조치됐지만 이른 아침 음주운전 단속을 맞닥뜨리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스럽네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상당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시작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번 달부터 한층 강화해 단속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권역별로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높아진 것 또한 단속 강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습니다. 보통 연말이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강화해서 한다고 생각은 해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고 상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이 15년 이하로 5년 늘었습니다. 내년 중순부터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616명을 입건해 당선자 28명을 포함한 319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4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구속자는 17명에서 26명으로 52.9%, 입건은 12.6% 각각 늘어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모두 109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1조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등 일자리와 과학기술 분야의 1,300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 분야가 2,100억 원 등입니다.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현장 검사소가 설치돼 다양한 농산물 검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검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5에서 6일이 걸렸지만 현장에 검사소가 설치되면 24시간 잔류농약 등 300가지 항목의 검사가 경매전에 이루어져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최병석 씨와 영주대장간 성노기 씨 등 5명이 2018년 경상북도 최고 장인에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최병석 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에 40년간 근무하며 후판 제품의 용접을 가능하게 하는 잔류자기 제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온종일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이고요. 동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도 오늘 밤 해제가 되겠습니다.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기온이 2자릿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